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CCTV하고 방중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다가 중국이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본인 위주로 해석해서 사기당했다고 하는 기사가 전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요, 제가 좀 웃기는 게, 이게 지금 본인이 중국에는 CCTV 인터뷰를 통해서 한마디로 원하는 대로 발언을 해주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편집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말은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려고 이중 플레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해야 될 말 중에 시진핑하고 담판에서 해야 될 말을 일개 중국의 방송국 앵커가 물으면 노 코멘트,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보통 대통령과 해외 언론사와의 대담에서는 사전에 물을 질문 내용을 다 준비해 와가지고 그거를 미리 며칠 전에 청와대에 전달하고, 그리고 청와대는 이런 질문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인터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지 않고 하는 인터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앵커가 건방지게 곤란한 질문을 물었다면 문 대통령은 인터뷰를 중단하고 나는 답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와버리면 그만인데요. 묻는 거 이야기할 것 싹 다 해놓고 중국에 방송된 내용과 내가 실제로 한 내용이 다르다, 이런 것을 빼고 교묘하게 편집을 했다, 이런 소리를 흘리면 한국 국민한테는 중국 TV에 당한 것처럼 하고,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나 중국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중국에 빨고 싶은 이야기만 실컷 하고, 이렇게 이중 플레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언론에게 보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웃긴 일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청와대가 해외에 무슨 잘못된 보도가 있었거나 대담이 아니라 그냥 무슨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 지난번에 유엔 때 9월 달에 있었던 아베가 무슨 800만 불 주는 거를 따지고 어쨌다 했다는 거, 그거 갖고 미국에다가 일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 달라고까지 하고, 또 일본 언론이 이런 일본 측과 한국 간의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 확인시켜 달라고 일본 언론에다가 또 일본 정부에다가 압박을 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이 정권 형태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런 택도 아닌 짓거리를 했는데 이걸 한국 국민들 앞에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릴 게 아니라 한마디로 CCTV에 대해서 한국 정권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항의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CCTV가 이런 짓거리를 한 부분은 중국 공영방송이니까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그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온 사방에 한마디로 압력으로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언론이 그냥 CCTV 앵커가 못된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정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거죠. 자, 중국이 문 대통령 발언을 편집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CCTV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을 했고 녹화한 뒤 사흘 뒤에 방송됐는데, 이 청와대 빠는 패널들은 청와대는 편집한 사실을 몰랐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요, 해외 언론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게 되고, 그것이 방송될 때는 청와대가 어떤 내용이 방송되는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자들, 전문가 실제 방송된 부분을 비교해 보니 다른 점이 발견됐고 통째로 이렇게 삭제된 부분도 있었다라는데, 이게 단순 실수가 실수 아니죠. 일부러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부분은 CCTV는 뭡니까? 중국의 일종의 관영
통신입니다. 이런 관영 통신은 얼마든지 이런 짓거리를 건방지게 하고 있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중국의 앵커가 와서 박 대통령한테 시덥잖은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질문, 나중에 잘못 편집될 수 있는 소지의 질문을 하게 되면 너하고 인터뷰 안 한다고 인터뷰 중단하고 쫓아내버렸어야지. 인터뷰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짜집기가 됐니 편집이 됐니 소리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사무실에 방송국 카메라들이 가끔 와서 인터뷰할 때도 사전에 내 인터뷰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이러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방송을 못한다라고도 하고,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너네 위에 최고 책임자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오거나 인터뷰가 거절되거나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이 안 나가죠. 제가 과거에 하도 많이 당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쯤 대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 일의 실무를 잘못 본 홍보 역할을 하는 수석이나 대변인이나 전부 다 사표를 내고 집으로 가야지요. 자, 어제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첨삭 짜집기 한 거를 넘어서서 이 국빈 자격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게 되면 상대국의 공영 TV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는 서로 분위기가 좋아질, 한마디로 덕담만을 주로 하는 게 관례인데, CCTV는 사드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CCTV 진행자가 던진 7개의 질문 가운데 절반이 사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세이준이라는 CCTV 앵커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서 정상 궤도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산불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떻게 노력할 거냐고 한마디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일개 방송국 앵커가 산불 자체에 대해서 자, 너네 외교장관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묻거나 하지 않았지만 산불이라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우리가 공개를 했는데, 너 대통령 입으로 중국 오기 전에 우리 방송에서 이 산불을 하나하나 어떻게 지킬지, 자,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문재인 너 입으로 직접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요, 문 대통령이 중국에 오면 산불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일종의 이 선봉대지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내서 1차로 확인하고 2차로 이제 중국에 와서 다시 확인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자는 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미국의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용 편집본에는 빠졌지만은 실제는 더 노골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언필신 행필과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수억 명의 중국 시청자가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압박성 질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역지사지의 지혜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자, 이렇게 했다는데요. 중국 시청자를 향해 한중 간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한 10월 합의를 문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10월 31일 양국 간 이 협의 발표문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깊이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다짐을 여러 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산불 합의에 더해서 일한이라고 지금
한국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앵커라는 작자가 사드 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결 방안으로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물었고,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방벽을 쳐라. 사드 방벽을 쳐라. 내지는 중국이 와서 한국의 사드를 사찰하겠다. 또 이 한국의 사드가 중국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완전히 검증을 기술적으로 해주라 하는 이야기들을 한국 대통령이 밝히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방어적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레이더 성능 때문에 중국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의 CCTV는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히 방중을 앞둔 한국 대통령을 한국의 청와대에 와서 인터뷰를 한다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국의 중앙부서 선전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질문 문항까지도 작성을 하고, 이런 말을 유도해내라고 하고, 나중에 내보낼 때는 자르고 해서 이런 부분만 내보내라까지 목표를 다 설계하고 오고요. 일종의 중국 CCTV의 앵커들은 문화 공작원입니다. 그들은요, 남자 앵커는 돈 많은 중국 실세 마누라들한테 한마디로 호스트 노릇하고, 이쁜 여자 CCTV 앵커들은 중국의 힘 있는 중국의 고위층들에게 또 첩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은 한마디로 중국 정부의 수종 역할을 하는 자들에 불과한데요. 이런 언론을 상대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해서 CCTV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방송되도록 질문 문항이나 또 방송 이후에 편집되는 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청와대 홍보 라인을 다 잘라야지요. 그러지 않고 언론에 내보내서 나는 할 말을 다 했는데 쟤들이 그랬으니 우리 국민들은 내가 이런 할 말을 했다라는 걸 알아주라 그러고, 중국 측에는 지나간 거니까 내가 좀 흥분한 척 할 거니 우리 입장이 있으니 너네들이 그냥 넘어가 주라.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얄팍한 잔대가리 이런 식으로 굴리는 일을 할 겁니까? 무슨 대북 압박 공조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렸다. 그리고 평화적 해결만 넣었다. 솔직히 말하면 문 정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했는데 빠졌을 수 있겠지만은 당신들부터가 북한 문제를 반전, 평화 이렇게 해결하려고 무슨 평화적으로 하자고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넣었다면 그거 나중에 삭제될 줄 모르고 넣었습니까? 당신들부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넣고 삭제될 거라까지 다 기대하면서 결국은 삭제가 되어서 그런 언급들이 중국 TV에 나갔다고 한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알리바이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심지어 시진핑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해달라라는 부분조차도 삭제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문 대통령이 그렇게 중국 TV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로서는 시진핑이 이번에도 만나도 올 건가 안 올 건가 약속을 안 해줄 거예요. 왜? 한국의 길을 들여서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을 때 시혜적 차원에서 황제가 조선 땅에 왕림하시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그런 말이 중국 방송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강력하게 오라고 하고 있구나, 왜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다 삭제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흘리는 거는 인민일보에도 문 대통령이 기고문을 이렇게 할라 했는데 그런 것이 중국 측의 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창피함과 쪽팔림을 감수하고 왜 중국에 그렇게 가서 뭔가 북한하고 구멍을 파겠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는 무슨 시를 중국의 SNS에
김정숙 씨가 낭독한다 해서 하면서 그러는 겁니까? 방문객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불청객이라고 하는 시를 낭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방중을 앞두고 이상기류가 지금 굉장히 생겨나고 있다. 인터뷰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한 것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쌍중단 메시지에 한국 측이 동의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또 할 거라는 겁니다. 쓰리노에 이어서 쌍중단도 명확하게 동의해라. 지금까지 물밑에서 사실상 쌍중단을 동의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국 정부가 대통령이 그런 뉘앙스로 해왔습니다. 이제 중국이 내 앞에서 네가 그 말 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북한 중국 비 못 맞춰서 빌빌 싸다가 이제 중국이 너네 그런 말 애매하게 이 꼬리 흐리면서 하지 말고 정상회담에서 내가 물을 거니까 네가 답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CCTV에 방송된 내용의 대부분은 11일 날 밤에 CCTV에서 방송됐는데 자 사드 이야기만 대부분이고 프로그램 말미에는 해설과 자막으로 초심을 잊지 말라는 시진핑의 과거 한중회담 발언까지 넣었다는 겁니다. 25분 분량으로 했다는데요. 자, 앵커가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사드 어찌할 거냐. 네 산불에 대해서 네 입으로 정확하게 말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을 몰아붙이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한국 똑바로 해라는 시진핑의 경고까지도 넣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보다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더 용감한 사람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쏘고 난 다음 날 지난 11월 30일 날 반기문 전 총장과 외국의 전직 원수 등이 정상 등이 시진핑과 마드리드 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만났답니다. 이때 반 총장이 한중 정상이 북핵 공통 전략을 도출하길 희망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최대한의 압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진핑이 말하는 꼬라지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하면서 대문에 불이 나면 집이 위험해진다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혼란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북핵으로 인한 갈등이 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면 중국이 손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력 관계는 변했지만은 북한은 중국의 이웃 국가임이 변함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뭔 짓을 해도 중국은 북한의 이웃 국가고 헬명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중국에 가서 발등에 키스하면서 삼전도의 굴욕으로 아부해도요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 놈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 팬티까지 다 벗고 만세 불러라 내 앞에서. 그리고 미국 놈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국 가서 다 벗고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